예전에 이 흰색 튼살이 굉장히 어려운 치료였지만 요즘에는 이 등에 개발되면서 이 피부가 굉장히 얇고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이 흰색 튼살들도 안에서 이 본인의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병원에 튼살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특히 소중한 생명을 출산을 하고 산후 몸조리를 하고 또 정신없이 갓난 아기를 키우다 보니까 정신 차려보니 배에 이 튼살이 너무 심해서 막 우울해하시면서 오시는 안타까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 예전과 달리 튼살에 대한 치료 방법이 많이 업그레이드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은 그 튼살 치료법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따라오시죠. 자, 튼살이란 살이 팽창되어서 생기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이 이렇게 팽창되면서 잡아당기는 힘에 의해서 피부 표면이 이를 이기지 못하고 일종의 뜯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자, 원인으로는 첫 번째로는 키가 갑자기 크는 경우, 두 번째로는 살이 급격히 찌는 경우, 세 번째로는 임산부의 경우, 또 네 번째로는 쿠신 증후군이나 스테로이드를 장기간 사용해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튼살이 생기는 부위는 복부나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팔, 사타구니 등등에서 생길 수가 있으며 이렇게 갑자기 살이 팽창되는 어느 부위에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주로 뱃살이 찌거나 임신 히스토리로 인해서 이 복부의 살이 팽창되는 경우, 그리고 반바지를 입었을 때 노출되는 다리 부위에 생기는 경우에 병원에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튼살의 종류에는 크게 첫 번째로는 이 붉은 튼살, 그리고 두 번째로는 흰색 튼살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붉은 튼살은 초기에 생기는 튼살로 살을 떼서 이렇게 조직 검사를 해보면 염증의 변화도 있고 조직의 부종도 관찰이 되고 이 혈관 발달이 많이 관찰됩니다. 그래서 붉게 보이겠죠. 자, 그러다가 이렇게 흰색 튼살로 진행이 되면 이때 조직 검사를 해서 보면 피부 표면이 얇아져 있고 또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이 피부의 진피층을 구성하는 물질들이 이렇게 부서져 있고 피부와 이렇게 평행하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흉터의 단계와 굉장히 유사한데 이 초기의 흉터에는 부종도 생기고 또 아물기하기 위해서 혈관 발달도 많이 관찰이 되고 붉은 형태를 띠게 되죠. 자,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수개월 이상 한참 지나게 되면서 이 붉은색이 사라지게 되고 함몰 흉터가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예전에 이 흉터 치료의 골든타임 편을 보시면 이 초기의 붉은 흉터일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경우에 추후에 흉터가 진행되는 과정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었는데, 자, 이를 이 튼살 치료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면 초기에 붉은 튼살일 때 이 붉음증에 대한 치료를 적극적으로 하는 경우에 어느 정도 이 흰색 튼살로 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붉은 튼살의 경우에는 색소 침착이 같이 일어나서 이 갈색으로 보이는 경우들도 있고 또 피부가 얇아서 안에 정맥혈이 미쳐서 푸르스름하게 보이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자, 이 튼살의 치료 목표는 초기의 튼살, 즉 붉은 튼살이 시간이 지나면서 흰색 튼살로 변하는데 이때 치료의 예후가 흰색 튼살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 초반인 붉은 튼살일 때 적극적인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목표는 일단 첫 번째, 튼살이 최대한 진행이 안 되도록 하고, 두 번째, 최대한 붉은 튼살인 경우에 치료를 시작하고, 또 세 번째, 흰색 튼살이 돼버린 경우에는 흉터에 준해서 치료하는 것이 치료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 붉은 튼살인 경우에는 첫 번째, 증가된 혈관 발달을 감소, 두 번째, 콜라겐 생성을 유도, 또 섬유아세포라고 이 콜라겐을 만들어내는 이러한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해주는 것이 필요하고, 이 흰색 튼살의 경우에는 첫 번째로는 콜라겐 생성을 유도, 두 번째로는 저색소 부위의 색소를 증가, 세 번째로는 이 피부 표면의 결을 개선하는 쪽으로 치료 방향을 잡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전에 이 흰색 튼살이 굉장히 어려운 치료였지만 요즘에는 이 주베룩 등의 이 콜라겐 형성 물질이 개발되면서 이 피부가 굉장히 얇고 누르면 쑥쑥 들어가는 이 흰색 튼살들도 안에서 이 본인의 콜라겐, 엘라스틴 등이 증가가 되면서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 방법으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튼살의 치료법에 대해 살펴보면 첫 번째는 혈관 레이저인데 V빔 퍼펙타와 같은 혈관 레이저를 저는 잘 사용을 합니다.
초기에 붉은 튼살일 때 사용하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이 초기에 붉은 흉터일 때 적극적으로 불금증에 대한 치료를 하면 이 흉터로 가는 과정이 억제된다고 설명을 했었는데, 붉은 튼살의 경우에는 이 V빔 퍼펙타를 초기에 지속적으로 해주면 치료의 예후가 좋습니다. 두 번째로는 콜라겐을 생성하는 레이저, 프락셔널 레이저가 있습니다. 크게 이 박피성과 비박피성 프락셔널 레이저는 아니고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콜라겐을 생성하는 목적의 이 프락셔널 레이저는 흰색 튼살일 때 해볼 수도 있고, 이 붉은 튼살인 경우에도 앞에서의 이 혈관 레이저를 치료를 하고 이어서 이 함몰된 콜라겐 부분을 채우기 위해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고주파입니다. 여기에는 이 바늘 고주파나 아니면 써마즈와 같은 이 단극성 고주파 장비들이 예를 들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첫 번째 바늘 고주파는 여러 개의 바늘이 피부 진피층으로 들어가면서 이 끝에서 고주파가 결국 들어가게 돼서 피부 표면에 자극을 최소화로 주고 이 콜라겐 합성에 기여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이 써마즈와 같은 단극성 고주파의 경우에는 이 단독으로 사용되기보다는 전체적으로 탄력도가 감소되면서 튼살이 있는 경우 이 레이저와 같은 국소적인 튼살 치료와 함께 같이 사용해 줄 경우에 효과가 좋습니다. 자, 네 번째, 이 주베룩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이 있습니다. 자, 요즘 피부과 전문이라면 이 흰색 튼살에는 거의 주베룩을 사용할 정도로 굉장히 이상적인 치료 방법입니다. 자, 흰색 튼살은 조직을 떼서 현미경으로 보면 피부 표면이 얇아져 있고 콜라겐과 엘라스틴이라는 이 피부 진피층의 구성 물질이 막 부서져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아무리 우리가 필러나 지방이식 등으로 이 볼륨을 높여줘도 이 피부층 자체가 얇아져 있고 또 부서져 있기 때문에 피부층 자체가 밀도가 증가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주베룩과 같은 이 PDLLA 의 물질은 이 진피층에 정확하게 투여를 해주면 자기 본인의 콜라겐이 스스로 증식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흰색 튼살에는 굉장히 획기적입니다. 제가 한창 쓰기 시작했었던 이 한 3, 4년 전에는 아직 주베룩에 대한 논문 데이터가 많지 않았지만, 지금은 많은 논문 데이터들에서 이 물질에 이 콜라겐뿐만 아니라 이 엘라스틴 섬유와 같은 우리 피부의 이 구성 요소들이 증가되는 것이 확인이 되고, 요즘은 이 지방세포의 분화에도 기여하지 않을까 연구 중입니다. 주사를 이렇게 넣어주는 방법도 있고, 손으로 일일이 주사해서 주입하는 방법도 있고, 고압으로 약물을 이렇게 분사하는 큐어젯이나 미라젯과 같은 장비들도 있어서 이러한 장비들이 주베룩과 같은 약물을 분사하면서 또한 안에 각종 이 조직 섬유들을 압력으로 끊어주면서 재생 효과에도 기여를 하기 때문에 요즘에 이러한 약물 분사 방법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튼살의 최신 치료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뭐든 예방이 중요하겠죠? 자, 튼살이 생기지 않도록 다이어트나 운동으로 이 추가적인 살의 팽창이 일어나지 않게 해주고, 또 임산부와 같은 경우에는 복부에 보습제를 막 과도할 정도로 발라줘서 살이 이렇게 뜯어지는 것이 아니라 부드럽게 팽창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덧셀 피부과 대표 원장, 덧셀랩 화장품 대표 심효철이었습니다.